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반도체 업종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또 공시에 있었어요. 공시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주환원에 대한 공시였죠. 주주환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어떤 기대감도 시장에서 갖게 되겠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공시를 했었습니다. 40조 규모였습니다. 이 40조 규모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그리고 사들인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된다. 이거만큼 주당 가치가 늘어나는 가장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배당보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주식의 가치에 있어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 공시가 또 나오게 될 거라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있던 돈이 2차 전지로 좀 몰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수급이 2차 전지로 들어갔을까?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주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하나가 있죠. 바로 광물 가격입니다.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또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서 기대감 모멘텀이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단기에 좀 쏠렸다. 그런데 단기에 쏠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날 주가 조정받으면은 차익 매물 출회, 차익 매물 소화, 이러한 용어들이 따라다니면서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조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삼성 SDI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말고 양극재 기업 중에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거는 바로 LNF였습니다. LNF가 주가가 17% 이상 상승을 해서 양극재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둘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은 다 ESS입니다. ESS. 전력 부족 사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 수요 증가, 여기에 대해서 ESS는 정말로 필요한 장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캐파 확장을 위해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정리했다. 우측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삼성 SDI가 이제 홀로서기가 됐잖아요. GM과의 합작법인에서 삼성 SDI 단독법인으로 바뀌게 됐고, 이 단독법인 전환 후 LFP, ESS 라인 이 병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북미 캐파는 연말 30GW시에서 28년 50GW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ESS 수요가 더 증가할 전망이고 지금 2차 전지에서 전기차 향으로 들어가는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더더욱 매출을 단단하게 받쳐줄 그리고 수익을 내줄 이 매출처가 바로 ESS다. 그리고 ESS 중에서도 삼성 SDI가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해나가면서 여기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서 지분법이 다시 말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지분만큼의 이익이 연결로 들어올 텐데 그런데 지분이 줄어들면서 잡히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존 대비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보다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익의 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 잃게 되는 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설 라인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 증권가 대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총 3군데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DB증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3군데서 나오면서 한 목소리를 낸 거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에 더 무게를 실른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ESS 증설 재원 조달 방식이 구체화됐다는 점. 다시 말해서 ESS 앞으로 돈 잘 벌게 될 텐데 여기서 GM과의 합작법인을 단독법인으로 바꾸면서 ESS 증설을 더 하게 된다. 그러면서 AMPC, 다시 말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죠.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얻게 되는 현금들 그리고 이익들,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캐파 확대가 증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증가 전망, 다시 말해서 전망입니다.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제휴를 맺고 있는 유한타증권입니다. 유한타증권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 제휴 컨텐츠를 등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공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MTS 그리고 HTS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공시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제가 유한타증권에 컨텐츠를 올린다.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ESS가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배터리의 형태, 바로 뭐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는 삼성 SDI. 이 삼성 SDI의 피지컬 AI와의 접목, 여기에 대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조금씩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커다랗게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만들어내는 매출과 이익 대비해서 멀티플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홀딩만 하고 매도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냥 가져가기만 할 것이냐, 이게 전략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23년도 7월에 피크를 찍고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반영을 했나요? 바로 메탈 가격입니다. 메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역레깅 효과가 발생이 되죠. 다시 말해서 재고를 쌓아놨는데 비싼 가격으로 가져왔던 리튬,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 니켈, 이 가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또 무엇이 있었느냐? 전기차 캐증 구간이 또 발생이 됩니다. 수요 둔화가 일어나면서 전기차 향으로 나가게 되는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 이런 부분들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세액공제, 이게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수요가 더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그래서 25년도 4월까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 ESS 수요 증가,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ESS 향으로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해왔던 그런 기업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주가의 어떤 모멘텀 자체의 재료는 ESS 향이다. ESS 향인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전고체 라인으로 간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서 매출의 가장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차 시장, 이쪽 시장에서의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 중기적인 어떤 추세도 만들기도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그리고 피지컬 AI,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에 따라서 롱 온리 전략, 다시 말해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 나갈 거야, 이것과 내가 중간중간에 정말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가 생겼을 때 잠시 매도했다가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매매 전략,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주가에 있어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거래소 기준으로 72만 3천 원이 최고가입니다. 정규장 기준입니다. 이 고가에서 최저가까지 빠지고 난 뒤에 상승했던 폭, 돌렸던 폭이요, 약 50% 정도 돌렸습니다. 50% 넘게 고가와 저가 대비 지금 반등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손쉽게 주가가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고점까지 가기 이전에 수많은 매물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매물벽이 지금 앞에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6월달 구간의 매물대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매입 단가 낮추려고 들어오는 그 매물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 심리로 들어오는 이런 투자자들도 있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본전이 오면 팔려고 하는 본전 심리,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매수하고 싶어하는 교체 매매, 이런 수요가 가능한 구간이 지금 57만 8천 원 구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이때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졌느냐, 6월 달이었습니다.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5월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된 다음에 반도체 업종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왔던 자금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저항 구간들을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와 그리고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상단에 보이시죠?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요. 이 플랫폼에 제가 컨텐츠를 올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분들이 구독하시면 굉장히 유용한지 제가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어떤 글들을 올려드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구독을 하실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상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목하는 공시를 좀 더 빠르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에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한타증권을 활용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를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벤자민하고 유한타증권은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권사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HTS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유한타증권에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접속이 가능하려면은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유한타증권을 사용해보지 않거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계좌 개설을 해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증권사가 마찬가지잖아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서 증권사 계좌를 트고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방법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제휴 컨텐츠 등록하시는 방법 상세히 적어 두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